자, 오늘은 증시가 급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조금 이른 시간에 영상을 전해드리는데요. 결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지금 시장이 이 바이더 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보여준 그런 오늘 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이 증시 하락 그리고 증시 반등 그리고 장기물 금리 같은 이런 외부 변수에서 우리는 오늘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오늘은 시사점 위주로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의 반등을 이끈 결정적인 한방, 결국 뭐였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죠. 트럼프의 글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이 세계시장에 보여준 무례한 태도를 고려해서 나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25%로 인상을 한다. 가까운 미래에 언젠가는 중국도 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착취하던 그런 거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반면에 이 75개국 이 관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협의해 왔다는 그런 점을 볼 때, 또 이런 국가들이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나는 이 90일간의 유예와 함께 상당히 낮은 상호관세, 즉 10%를 이 기간 동안 적용하기로 승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게 뜨니까 그동안 눌려왔던 관세 불확실성이 일시에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오늘의 엄청난 상승 랠리 보여줬습니다. 정말 눈이 시릴 정도입니다. 개별 종목 오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이거는 오늘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 따로 하나씩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사점을 몇 개로 정리합니다. 자, 트럼프가 이 메시지를 올리면 장이 폭발적으로 오른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잘 알았겠죠. 근데 트럼프가 그동안 증시가 하락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증시는 잠시 좀 내릴 수 있지만 때가 되면 오를 것이고, 미국이 강하니까 기다리면 오를 것이고, 지금 좀 고생을 하더라도 참으면 좋은 날이 온다. 이런 게 트럼프의 지속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트럼프가 마음을 바꿔서 증시가 너무 내리니까 이거 올려주려고 이 글을 올렸을까요? 그게 아마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아마도 최근 들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 장기물 금리에 대한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액션을 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트럼프가 증시는 굴복하지 않았지만 결국 채권 시장에는 굴복을 한 것이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세 공포가 더해지면서 이 10년물 금리 또 30년물 금리, 이 장기물 금리가 단기에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급격하게 치솟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해석하자면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관세로 인해서 스태그 공포가 채권 시장에 몰아치면서 장기물 금리가 이거 영향을 받아서 급등했다. 중국을 비롯한 이 글로벌 큰손이 정치적 이유로 혹은 달러를 빨리 확보해야 되니까 대거 내다 팔면서 투매해서 채권 금리가 오른 것이다. 최근 들어 나온 게 이 베이시스 트레이드 청산설이죠. 기관이 국채 포지션을 빠르게 청산하면서 매물이 급격하게 나왔고, 이게 오른 금리를 더 폭발적으로 올려버렸다. 네 번째, 기타 채권 자경단 등이 이런 금리를 통해서 미국의 트럼프에 경고를 준 것이다. 뭐 이런 음모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결국 트럼프 대전제가 뭡니까? 트럼프가 뭘 강조했죠? 베센트가 뭘 강조했습니까? 10년물 금리를 낮춰서 경제의 완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금리를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관세를 때리면 때릴수록 더 고압적으로 태도가 나갈수록 장기물 금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항복을 한 겁니다. 실제로 관세를 완화하니까 이렇게 10년물 금리 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증시를 올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한껏 올라가는,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 모르는 장기물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오늘 긴급히 완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 시사점. 요것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가져온 장표였죠. 베센트 재무장관의 멘토 드러켄밀러가 뭐라고 했습니까? 10%가 넘는 관세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 말을 듣고 중국을 제외하고 말 잘 듣는 그런 75개국 관세율을 10%로 정했습니다. 게다가 이 관세를 놓고 베센트 재무장관 극단적인 조치를 하면 안 된다고 직언을 한 그런 참모였죠. 결국 이 베센트 얘기도 트럼프가 들은 셈입니다. 즉, 이 베센트는 월가 출신이기 때문에 월가와 트럼프를 잇는 그런 가교 역할을 아마도 하고 있을 텐데, 트럼프가 월가의 말을 어느 정도 듣고는 있다, 어느 정도 열려 있다, 월가의 조언에. 이런 시사점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사점, 우리가 결국 돈 벌려면 지금 트럼프 리딩방을 봐야 된다.
이런 대목입니다. 왜냐? 과거에도 이 트럼프가 밈코인 발행하기 전에 이 발행 직후였죠. 이 트루스 소셜 본인 또 X에 이거를 안내하는 글을 올렸고 그거를 보자마자 들어간 사람은 정말 엄청난 차익을 봤습니다. 과거 영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도 오늘 장이 열린 초반에 아침에 트럼프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사기 좋은 시간이다.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의 증시 리딩이 있은 뒤 곧바로 트럼프가 이 글을 올리면서 오늘의 이 가열찬 증시 상승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변동성 높은 이 증시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증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거 안타깝게도 기업 실적도 아니고 월가 분석도 아니고 월가 전문가 코멘트도 아니고 연준 의원 발언도 아니고 결국 트럼프의 입이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사점. 아마도 중국과 협상이 시작되면 또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을 제외한 관세로도 이 정도의 폭발이 이어진다면 본게임 결국 중국과 협상이 개시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증시는 랠리를 볼 수 있다. 이런 시사점 우리가 가져가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중국도 굽히지 않고 미국도 굽히지 않고 있죠. 트럼프 오늘 세율을 올렸는데 중국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는 뭐 교역을 서로 안 하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느냐 그 문제인데 결국 더 아쉬운 사람이 굽힐 수밖에 없는 거겠죠. 미국이 먼저 터지느냐 중국이 먼저 터지느냐 이 싸움인데 결국 이 남은 임기 동안 트럼프에게 이 삼선이 없다고 가정하고 정말 자기 말대로 그냥 막 칼 휘두르고 그냥 퇴임하는 트럼프가 더 눈치 볼 게 없느냐 아니면 종신 집권이 사실상 보장돼 있는 시진핑이지만 뭔가 오래 경기를 살려야 하는 그런 압박을 느끼는 시진핑이 더 눈치 볼 게 없느냐 데이터가 비교적 투명한 미국이 더 시장 눈치를 볼 것이냐 아니면 데이터 마사지가 가능한 중국이 더 시장 눈치를 볼 것이냐 이거는 판단의 여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사실 이 트럼프 글이 나오기 전에 10년물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이게 워낙 지금 이 10년물 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시장의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주목을 끌었죠. 사실 원래 이게 오늘 메인 이벤트였어요. 근데 트럼프 글이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 관심을 끌었던 10년물 입찰 이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결국 글로벌 전역으로 봤을 때 미국의 채권 수요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다. 이런 점을 보여줬고 또 현지 시간 내일은 30년물 입찰이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관심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얘기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보다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이 연준의 금리 정책에 신중함을 더하고 있다. 결국 관세로 인해서 기준금리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다. 결국 당분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당분간 이 페드 풋은 이래저래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월가여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